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간충을 배워야 되거든요. 간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워두세요. 예전에 필기한 그 상생도, 상생도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목이 화를 생각하고, 화가 토를 생각하고, 토가 금을 생각하고, 금이 수를 생각하고, 수가 목을 생각한다. 목에는 38목이 있죠. 그래서 간목하고 을목이 있고, 화에는 병화하고 정화가 있고, 토에는 무토하고 기토가 있고, 금에는 경금하고 신금이 있고, 수에는 임수하고 개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간목하고 경금, 을목하고 신금, 병화하고 임수, 정화하고 개수, 요건 서로 간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외우는 분들은 이렇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써놓고, 요거 대각선, 이거 이렇게는 아니죠. 이거하고 이거, 을하고 신, 병하고 김, 정하고 개, 요거는 서로 천간충이다. 자, 어떤 책을 보면은 무토하고도 뭐 임수하고도 또 뭐 충이 된다 하는 표현을 쓴 책들이 있는데, 그거는 신빙성이 없는 얘기예요. 꾸며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옛날 고서를 보면은 요 네 가지만 설해놨어요. 옛날 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그 이론을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자기가 좀 더 많은 걸 터득이 된다면 새로운 학설을 내세우는 건 좋지만은, 옛날 분들이 설해놓은 걸 뒤집는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공부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잘 보세요. 갑경을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갑하고 경금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기 자리를 치면은, 자, 그러니까 충은 갑하고, 충은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갑경은 요거는 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을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을하고 신금하고도 뭐예요? 이것도 충이죠? 그 다음에 병화하고 임수하고도 충이 되죠. 정화하고 개수하고도 충이 되죠. 자, 그러면 똑같이 갑에서 자기 자리에 서서 일곱 번째, 을에서 자기 자리에 서가지고 일곱 번째마다 충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곱 번째마다 칠자를 쓰고, 충이라는 것은 상대편도 다치게 하고 나도 다치는 거. 그래서 살자를 써가지고 칠살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끼리 충이 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칠살이다, 편관이다. 이제 여러분들 육신 배울 거예요. 편관이다 하는 거는 일곱 번째보다, 편관은 칠살이라고 하는데 일곱 번째마다 서로 상극의 관계가 들어오는 거, 그걸 우리가 충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갑경의 충이다. 갑경의 충이다 하면은 간목하고 경금하고 어떤 게 손상이 될까요? 갑은 목이고 경은 금이에요. 그럼 충이라고 한다면 서로 부딪히는 거니까 어떤 게 손상이 되려나? 목? 또? 얘만 다치나? 얘도 다치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남의 사주, 남의 자녀분들, 남의 남편, 남의 부인 사주를 풀 적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이제 아름드리 나무가 있잖아요. 이게 간목이에요. 그럼 농부가 와가지고 도끼를 갖고 이제 나무를 여러 번 찍는단 말이에요. 나무를 부러뜨려 가지고 대들보를 만들고 뭐 장롱을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나무를 치게 된다면은 나무는 물론 폐에 손상이 되겠죠. 그럼 도끼날은 어떻게 돼요? 도끼날도 빠지게 되죠. 그래서 갑경충이라는 거는 금이 목을 극한다고 해가지고 목만 손상이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둬라.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근근 먹이니까 얘만 많이 손상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50% 손상되면 얘도 똑같이 50% 손상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주로 실제 사람의 사주를 풀어볼 적에 답이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갑경의 충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얘가 갑이고 얘가 금이에요. 얘가 년, 월, 일, 시가 돼 있어요. 자, 이게 두 개는 서로가 충인데, 그렇죠? 이제 충의 세기가 밑에 있는 거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만약에 요거는 경신이고, 여기는 갑오다. 자기 자리는 한 통 속이에요. 둘이 따로서 천간하고 지지를 따로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한 군데. 천간에 있으면 지지가 뭐냐, 일간에 있으면 일지가 뭐냐, 월간에 있으면 월지가 뭐냐, 연간에 있으면 연지가 뭐냐, 항상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갑경충인데 아까 내가 설명한 대로 얘도 50% 손상되고 얘도 50% 손상이 된다고 했죠. 지지를 논하지 않았을 땐 그게 정답이에요. 지지를 논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떤 게 더 손상이 돼요? 예? 자, 잘 보세요. 경금이 얘는 자기 자리에 금을 깔고 있어. 자기 친척들이 있는 거예요. 갑목은 자기 자리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이때는 50대 50이 아니고 80대 20% 정도로 얘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80, 얘가 80, 얘가 20%. 얘는 아니지, 얘가 80%가 손상이 되고 얘가 손상되는 게 80%가 손상이 되고 얘는 20%밖에 손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요 개념이 왜 저기냐? 자, 보세요. 만약에 대운에서 만약에 지지가 만약에 신금이 아니다. 그러면 대운에서 신금이 들어온다면 얘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럼 갑경충이라는 것은 부딪히는 개념이니까 뭐가 들어오겠어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차 사고 문제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질병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충으로 들어오는 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 사는 사회를 자꾸 떠올려 봐요. 충이라는 개념으로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자, 사고. 그것도 충이야. 그 다음에 질병? 맞아요. 질병도 충으로 봐요. 또 뭐가 있어요? 시비, 다툼, 관제, 구설권. 전부 다 충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80% 손상되고 얘는 20%밖에 손상이 안 돼요. 그럼 여기가 손상이 많이 되죠. 일간이니까 이 사람 본인이냐 누구 사주인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대운에서 신금이 들어와, 세운에서 병신년같이 또 신금이 들어와. 그러면 신금 대운하고 세운에서 똑같이 얘를 극하고 들어오죠. 금금목해가지고. 그러면은 얘가 50대 50일 적에는 대운 세운에서 극을 들어와도 얘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대운에서 신금이 들어와서 얘한테 힘을 실어줘. 세운에서 신금도 얘한테 힘을 실어줘. 갑경충이 될 적 어떻게 돼요? 이제 얘는 죽냐 사냐 하는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사주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다,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중상으로 끝나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이치는 바로 이런 이치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립이 되놔야 돼. 아시겠어요?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이런 이치로 여러분들이 자꾸 접근을 해 나가야지 이 명리 공부가 빨라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합이라는 개념은 이렇고, 간충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상생도에서, 선천의 상생도에서 갑하고 경하고 충이 되고, 을하고 신이 충이 되고, 병하고 임이 충이 되고, 정하고 계수가 충이 된다. 충이 되는 거는 너도 다치고 나도 다치는 거다. 옛날 고서를 읽어보면 손상이 된다 이렇게 많이 썼어요. 손상. 손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손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계가 손상됐다, 단순히 고장났다 이런 개념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옛날 분들은 손상된 거는 죽는 것도 손상됐다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손상이라는 개념은 광범위한 거예요. 우리가 현대 개념은
당신 그 자전거 앞바퀴가 손상됐네 하면은 쓸 수는 있는 거야. 그렇죠. 현대적인 개념으로. 옛날 사람들이 쓰는 개념의 손상은 죽는 것도 손상이 돼 있다. 자식이 손상이 된다 하는 거는 자식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개념 차이가 벌써 수천 년 전에 오면서 개념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경충이라는 개념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신금이 들어와서 경금에다 힘을 실어주면 얘는 죽는 거고, 대운세운에서 만약에 오화가 들어와서 오히려 얘를 조금 극해주면 얘는 살게 되는 거고, 사고로 끝나는 거고,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해를 잡고 이해 폭을 넓혀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주는 똑같이 2년 3년 해도 어떤 사람은 진도가 많이 나가고 어떤 사람은 진도가 적게 나가요. 진도가 적게 나가는 사람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사고방식이 경직이 돼 있어. 이 사주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주 공부가 빨라요. 충이라는 개념은 너도 다치고 나도 다치는 개념이다. 그런데 남이 나한테 힘을 실어주면 다치는 척은 더 많이 다치겠구나. 그러면 중상 아니면 사망으로 가겠구나 하는 문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월주하고 일주 저렇게 있는 상태에서 저기 배운 세운에서 들어와야지. 예, 그걸 우리가 고소라는 건 옛날 책에서는 중살이다 표현했어요. 중살이다, 묵을종자. 중살은 피해가기 어렵다 그랬어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피해가기 어렵다 하는 거는 명을 제쳐간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고, 살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살을 되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중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면 저기 월주하고 일주하고 다른 오행이 그러면 틀려지는. 그때 또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자수다. 만약에 자수다. 그러면 얘들 갑경충에 어떻게 될까? 이또 궁금해지죠. 갑목은 얘한테 반드시 힘을 실어줘요. 그런데 요 녀석은 신금이라는 녀석은 자수하고, 여러분들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자수하고 살림을 차리려고 해. 둘이 좋아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해. 아버지는 힘들어서 죽겠는데 넌 막 돈 버는 거 아버지한테 한 1억만 꿔둬 했더니 이 아들 녀석이 아빠, 나는 아빠한테 1억 꿔주는 것보다는 나 이 아가씨하고 결혼해야 돼. 결혼 자금으로 써야 돼. 얘가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에 뭐가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다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은 이 신금이 얘한테 힘을 실어주질 않고 얘하고 합해서 살림을 차리려고 하거든. 수해성질을 띄워. 목을 도와주죠. 이때는 크게 다치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자꾸 그 머리를 회전을 많이 시켜야